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늘부터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됐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일일 확진자 신고와 집계도 중단됐고 검사비도 유료로 전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독감처럼 4급 감염병으로 관리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독감이나 수주병 같이 이 코로나19도 이제는 풍토병으로 인정을 하고서 일반 의료체제 안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달라지는 것은 우선은 지금까지는 진단검사가 거의 무료였었거든요. 거의 무료라는 의미는 5,000원이라는 그 진찰료는 내지만 진단비 자체는 무료였던 것이 이제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치료비도 사실은 거의 무료였었는데 중증 환자인 경우는 전혀 무료였거든요. 예. 근데 이 치료비라든지 또는 입원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자기 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하지만 먹는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예외로 당분간은 무료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신규 확진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은 2급 감염병이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전수조사 매일 해서 매일의 확진자 수를 통계를 내고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만 전수검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표본검사로 바뀌어서 사실은 한 주 단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행 상황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차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유행 자체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바뀐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낮췄는데 위기 단계는 지금 하향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경계로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위기 단계인 경우에서는 사실은 4가지가 있죠. 심각에서부터 경계, 주의, 관심인데 예. 이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한 것이 6월 달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2급에서 4급으로 내리지만 경계에서 주의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 이 이유는 아직도 지금 통계 자료에서 보면은 최근에 5만 명, 하루 5만 명까지 올라갔던 것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 3만 7천 명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하루에도 수만 명씩 발생을 하면서 또한 사망자도 20명 이하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독감에 비해서는 사실은 몇 배 높은 치명률이거든요. 이것은 고령층에 있어서의 치명률이 극히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예. 독감 같은 경우는 수천 명 정도, 2, 3천 명, 많아야 2, 3천 명 1년에 사망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통계로 본다 그러면은 치명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사망하는 전체적인 숫자는 독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범부처의 위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서 아직까지 이 심각의 경계, 여기서 경계에서 주의로 내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만약 이것을 주의로 하향하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고위험군에 있어서의 PCR 검사비라든지 또는 치료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상 의료 체계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동안은 확진자 전수 검사가 이루어졌었죠.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서만 좀 유일하게 이렇게 전수 검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확진자 집계는 오늘부터 이제 중단이 됐고 양성자 중심의 표본 감시 체계로 바뀐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2급 감염병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규 확진자를 보고를 하고 그걸 매일 확진자 통계를 내기 때문에 예. 전수조사가 되는 것인데요. 그랬죠. 이것이 지금 527개소의 의료기관을 감시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표본조사를 주 1회 하게 되면은 통계적인 숫자로서 유행에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론조사와는 비슷합니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분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통계로 내는 상황이죠. 하지만 예. 독감이나 기존 호흡기 감염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 표본 감시 체계 안에서도 산출하지 않던 연령별, 지역별 이런 통계는 계속 산출해서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령이 예. 높은 분들이 만약에 고위험군들이 감염된다면은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동안의 유증상자라면은 동네 병원에서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진료비 정도만 내고 신속 항원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유료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국민들이 좀 가장 좀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렇게 유료로 바뀐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비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좀 검사 인원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예,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혜택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먹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60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저질환자가 아닌 한 사실은 처방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유료화된다면은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 그러면 전부 자기가 내게 되면은 RAT, 즉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의 경우 보통 뭐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들 수가 있고요. 예. PCR 검사인 경우에서는 6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아직도 이제 앞으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감염 취약 시설의 종사자, 재소자 또는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의 보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됐던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먹는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예. 계속 무료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입원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 치료비가 뭐 거의 무료로 되었던 데 비해서 앞으로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만 전액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수가로서 보조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자기 부담금이 조금씩 늘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계속해서 유지가 돼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바뀌나요? 예, 그 부분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급의 의료기관에 취급을 할 때에는 전부 예.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요양원, 요양병원들과 같이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지가 되는 것은 확진자 이게 지금 자가격리가 5일로 권고되고 있는데요. 예. 이 권고 사항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격리 5일 권고 사항도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지금은 거의 들 맞고 있지 않죠. 예. 지금 최근에 개발된 것이 BA1이나 BA45 개량 백신, 이가 백신들이 개발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맞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나올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XBB 1.5에 대한 개량 백신이 상용화가 돼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 10월 정도에는 도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뭐 98%, 99%가 일반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모든 국민들한테 이 백신을 아마 권고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면역 약화 환자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해서 적극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 국민 백신은 아마 지금으로서는 권고는 하고 있지만 않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언제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전 국민 대상 백신 무료 접종은 계속 유지가 되는 예, 무료 거죠? 접종은 다 무료고 먹는 치료제도 계속 당분간은 무료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춘다고 해서 이게 뭐 코로나19의 종식 선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오히려 예. 감염 취약계층들, 고령층이라든지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증상이 있을 시에 바로 진단을 받고 먹는 치료제를 바로 증상이 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받음으로 해서 중증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10명 정도에 불과하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 2.86이 등장을 했습니다. 피롤라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이이긴 한데 이 오미크론 변이 중에 면역 회피력이 거의 뭐 역대급일 수 있다 이런 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면역 회피력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예. BA2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유명했던 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나라들을 보면 덴마크, 이스라엘, 남아공, 영국, 캐나다 해서 몇 나라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또 돌기 단백질에 30개 이상의 변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 회피력은 높을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예. 즉 지금까지 얻었던 면역력들
뭐 백신에 의해서든 자연 감염에 의해서든 면역이 생겼던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렇게 숫자가 많음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력 자체는 더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고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 아직까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감시 변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의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전파가 많이 된다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파력 자체는 더 약할 수도 있고 예. 독성도 더 약할 수가 있는 독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중증화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코로나19가 뭐 하향 조정됐지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유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또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앞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풍토병화되어 있고요. 예. 재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면역 회피 능력을 갖춘 장착한 바이러스 변이주들이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유행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체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아직도 독감에 비해서는 고령층에 있어서의 치명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행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항상 미리 예방접종을 맞아두는 것이 고위험군에서는 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시스템보다는 예. 이런 고령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즉 입원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미리 갖춰야 될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